자, 영국 런던에 말이죠. 스트리트함 하이로드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이죠. 아주 의문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막힌 운명의 장난 5위. 런던 버스 정류장의 미스터리. 자, 2012년 12월 22일입니다. 새벽 오전 5시 20분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이제 며칠 앞둔 영국 런던의 거리는 조용하지만 곳곳에 반짝이는 트리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때 말이죠. 고요를 깨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쾅! 회색 부디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눈 쌓인 거리를 달리다가 길가에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찌그러진 차에서 비틀거리면서 나온 한 남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신고도 하지 않고 그 차를 그대로 몰고 도주를 하는데요. 고작 10분 뒤에 오전 5시 30분 아까 그 가로수를 들이받은 회색 부디가 거리에 또다시 나타났는데 또 역시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차가 말이죠. 심하게 비틀거리더니 갓길에 있던 버스 정류장을 또다시 쾅 하고 들이박는데 문제는 그 시간 이른 출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정말 버스 정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이 치였어요. 그 피해자는 31살의 베로니카라는 여성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베로니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러 나왔다가 진짜 서 있다가. 네, 그냥 진짜 봉변 당한 거예요, 진짜. 심지어 말이죠. 차에 친 베로니카를 보더니 역시 그대로 어떤 긴급 구호 조치도 안 하고 차를 버리고 도주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가 보니까 약에 취했거나 아니면 술에 취했거나 이제 뺑소니죠. 네. 경찰이 차 번호를 조회해서 봤더니 이 차량 역시 도난 차량이었고 범인은 이미 수배가 내려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28살의 데이빗이라는 남성이었어요. 근데 데이빗은요, 고작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치어 죽여놓고서 5년 4개월형과 6년 동안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베로니카 가족들은 정말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살인이잖아. 버스 정류장은 수리하면 되지만 제 동생 베로니카는 수리할 수도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어떡해. 이후에 이 사건은 가족들한테 영원한 상처입니다만 사실 이제 대중들한테 잊혀져 갔겠죠. 그러던 2022년 9월 13일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런던의 스트리트팜 하이로드에서 또 버스 정류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게 똑같은 장소잖아요. 맞아요. 그 예. 버스 정류장.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는데 근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을 한 겁니다. 이 사람 운전자가 이번에. 네. 혹시 동생은 아니겠지 설마? 아까 그 남동생? 네. 베로니카의 동생은 아니겠죠? 바로 말이죠. 데이빗이었어요. 자신이 사람을 죽인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번엔 자신이 버스 정류장에 충돌을 해서 죽게 된 겁니다. 이게 뭐야? 와. 이게 자살이야 뭐야? 사고야 뭐야? 근데 말이죠. 음주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데이빗이 말이죠. 사고 결과가 나오면서 런던 시민들이 말이죠. 충격에 빠지게 된다. 왜냐면 이제 데이빗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고 베로니카가 죽었고 그리고 출소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거기서 죽은 거잖아요. 그날 보니까요. 데이빗이 사고가 난 그 도로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고 제3자가 끼어든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데이빗도 역시 헬멧을 비롯한 다른 안전 장비들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런던 시민들은 억울하게 죽은 그 원홍이 복수를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말이죠. 데이빗 사망은 일단 사고사로 처리되면서 미스테리한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와. 섬뜩하죠?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범인이. 그러니까 베로니카 생각했을 때는 그거잖아요. 너는 형벌을 아직 덜 받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이제 끔찍한 네. 그런 일이죠. 진짜 네. 무섭다. 우리 트리플스는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누구누구 닮았다는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래도 내가 화면을 보면서 저 연예인이 나랑 닮은 것 같다. 저는 아이브의 이선님을 닮았다고. 저는 최근에는 들은 적이 없는데 배우분 중에 김태희 배우님. 김태리. 아 그러네. 있어. 저는 좀 느낌이 약간 그 옛날에 그 뽀빠에 나온 올리브 느낌이 약간. 아 맞아. 올리브. 형 브루토스. 뭐 그러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 순위 혹시 나랑 닮은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네네네.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운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막힌 운명의 장난 4위. 새 친구의 입양 스토리. 미국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카산드라와 줄리아 그리고 몰리 각각 32살, 31살인 세 친구는요 한 바에서 만나 둘도 없는 절친이 됐어요. 세 친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진한 우정을 유지 중인데요. 뭐야? 산드라, 줄리아, 근데 비슷해 친구들이 네. 느낌이. 인종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몰리예요. 약간 저 중남미 쪽 맞아요. 분들 같은데. 예. 오 그러네. 이 절친 세 친구가 찐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아하. 셋 다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입양 가정에서 자랐다는 점. 오호.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요. 뭐야 이거는 진짜 뭐 친할 수밖에 없겠다. 예. 셋은 이렇게 공통점이 많았고 서로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야 우린 세자매야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로의 입양 서류를 비교해 봤는데 안타깝게도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뭐 태어난 도시, 친어머니 이름이 다 달랐어요. 아 뭔가 좀 공통점이 있을 것 네. 같구나. 예. 세 친구 중 자신의 친가족 찾기에 가장 진심이었던 카산드라. 2018년에 본격적으로 뿌리찾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녀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도미니카 공화국의 친아빠인 아드리아노 루나 콜라도가 살아있다고 나온 거예요. 아 그분도 동명했구나. 그렇게 친가족을 찾고 싶어 했던 카산드라는 유전자 검사 덕에 약 30년 만에 친아빠. 어허. 어허. 이렇게 친아빠를 만나 친아빠. 아 근데 코가 좀 비슷하네 진짜. 그러네. 그래도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가족들도 나중에는 또 만나게 되고.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자, 부녀 상봉 이후 친아빠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카산드라. 그 사진을 보자마자 세 친구 중 몰리가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카산드라, 내가 너 SNS 게시물을 봤는데 니네 친아빠의 성이 내 입양 서류에 적힌 성이랑 똑같아. 바로 몰리의 입양 서류에 있던 아버지의 성과 카산드라의 친아빠 성이 성이. 같았던 거. 그럼 같은 집안일 수도 있겠네. 오. 네, 몰리는 자신과 카산드라가 자매가 아닐까 아하. 싶었고요. 곧바로 둘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왠지 카산드라와 몰리는 왠지 친자매가 아닐까 싶죠? 네. 그 결과는요. 둘은 자매가 아니라 사촌지간이라고 나옵니다. 이야, 사촌이 엄청 가까운 건데. 와, 카산드라의 아버지도 삼촌도 딸을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카산드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랑 절친으로 야야야. 네 형제 아니야? 그러면서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카산드라는 당시 친아빠에게 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카산드라야, 사실은 근데 너 말고 네 동생도 입양을 보냈어. 이때 카산드라의 뇌리에 강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그래. 하나, 둘, 셋. 줄리아. 그렇습니다. 카산드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곧바로 줄리아에게 유전자 검사를 시켜봤고 한 달 뒤에 줄리아는 카산드라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산드라와 줄리아가 진짜 친자매였어요. 그래. 너무 닮았어. 그죠? 진짜. 너무 닮았어, 너무. 아이고. 야, 원래 알던 사람이
너무 친했는데 자매. 우리 야, 자매 야. 아니야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어딨어. 아이고야. 똑같네. 야 진짜 똑같아. 씨. 이야. 카산드라와 줄리아 자매가 입양을 가게 된 사정은 이렇습니다. 자매한테 첫 오빠가 있었는데 많이 아팠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치료비는커녕 생활비도 없어서 친부모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네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던 부모들은 두 딸을 가난 때문에 입양을 보낸 거죠. 그래요. 네.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예. 자, 근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류만 같았다면, 네네. 그러니까 서류에 이제 그 입력된 정보만 같았다면 이렇게까지 돌진 않았을 텐데, 그게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까 분명히 부모님의 이름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알고 보니까 입양센터 측 실수로 입양 서류가 바뀌었답니다. 예, 옛날에 다른 사람. 많아. 예. 그리고 줄리아 역시 올 10월 드디어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가족들과 눈물로 재회를 했다고 해요. 아이고, 야, 진짜 아유. 야, 진짜. 너무 잘 컸다. 이 아버지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어렵게 지내서 이제 입양을 보냈지만, 네. 아니 그 두 자매가 그 같은 동네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았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즐거운 상상 채널 S.